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K-팝은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입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라는 1908년에 창간된 미국 언론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실린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론의 기사는 대부분 국제 정치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한류에 관한 기사를 올린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전세계 팀들이 민첩성, 힘, 스타일을 보여주는 최초의 대결을 보기 위해 관중들이 모입니다. 이건 하계올림픽이 아니고 댄스 대결입니다. 2025년 서울 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에서는 미국,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히트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를 기념했습니다. 댄스 단체들은 영화의 원곡 사운드 트랙에 맞춰 에너지 넘치는 안무를 선보였고 노래와 태권도 시연이 교차했습니다. 각 에피소드 사이에는 참가자들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매운 즉석 라면 등 한국 문화에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영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K-팝 영향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지 이 영화의 성공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축적해온 엄청난 소프트 파워의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것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를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달 한국의 문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켰으며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의 중심 주제로 K-팝 문화를 다루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고난과 식민주의 역사에서 비롯된 한국인들의 깊은 창의력이 이제 국가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이나 방위산업 협력에 관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소프트 파워 때문에 한국에 높은 신뢰나 믿음을 둔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가 전체에 대한 애정을 키움으로써 K-컬처는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한국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하드파워가 부족했습니다. 역사 대부분 동안 가난한 나라였으며 주변 세력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와 북쪽에는 핵무기 경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 영화, TV, 비디오 게임의 국제적 성공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계의 K문화 집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마비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한국의 경제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새로운 한국 음악과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었고 기자들은 코리안 웨이브, 한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류 산업 지원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특히 해외에서 예술과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류는 먼저 아시아를 휩쓴 후 중동과 유럽 일부 지역에 도달해 한국 경제와 세계적 명성을 재정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2년에는 가수 싸이의 바이럴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로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이 풍자곡은 몇 주간 인터넷을 장악하며 빅터 디 차와라몬 파체코 파르도에 져서 한국, 남북의 새로운 역사에서 외향적이고 쿨한 한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는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류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간 K-팝 아이돌 그룹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 주요 음악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를 장식하고 스트리밍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봉쇄 기간 동안 낭만적인 남북 대서사시 사랑의 불시착은 시청률 기록을 세웠고 넷플릭스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16시간 동안 자막을 읽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와 복잡한 감성이 엇갈린 사랑 이야기에 접근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암울한 오징어 게임부터 매력적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르기까지 인기 K-드라마들이 수천만 명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외교대학원 민정훈 교수는 서울은 개방성, 포용성, 연대 같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게 소프트파워, 즉 한류, 협력의 보편적 가치는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세계 강대국에 맞서 다른 중견국가들을 동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이제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음모를 꾸미는 악마 보이밴드로부터 팬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다룬 K-팝 데몬헌터스가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6월 개봉 이후 이 액션 뮤지컬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으로 오징어 게임을 제쳤고 최고곡인 골드는 MTV의 지난 여름 노래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근 자신의 탤런트 에이전시인 KHS 에이전시를 설립한 전 연예인 변호성은 한국 엔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공명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태어난 창의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내내 여러 차례 침략을 겪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러한 식민지의 역사가 한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한문화는 일종의 국가적 갈망과 슬픔 속에서 느끼는 희망의 감정으로 묘사됩니다. 한국에는 많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억압받으면 슬픔, 불안, 좌절이 뒤섞인 한으로 변한다고 KHS 에이전시 창립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감정은 창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로이 연구소의 아시아 파워지스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을 글로벌 영향력으로 얼마나 잘 전환하는지 비교하며 한국을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과잉성과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이는 소프트파워에서 실력 이상으로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북한은 로이 연구소에서 가장 최악의 저성취 국가 중 하나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방대한 군사 및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외교적 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젊은 남성들에게 2년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무도 소프트파워를 강력한 국방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 수출은 해외에서 호의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었으며 외교정책 전문가들과 국방 관계자들은 호의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다파의 석 소장이 전 세계를 여행할 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류 덕분에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비즈니스 및 안보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K컬처는 일종의 양념과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파트너십에 풍미를 더할 수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워싱턴이 점점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을 수용하고 베이징이 모스크바 및 평양과의 관계를 심화함에 따라 이러한 문화적 기반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이틀간의 에이펙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는 이 새로운 지역 역학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한국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약간의 K-팝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제는 해외 연예 매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전문지에서도 한류 기사를 다룰 정도로 한류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지만 한류 국책설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한류 기사들이 조금씩 보여서 긍정적입니다. 솔직히 요즘 전세계 부동의 일강이라는 막강한 소프트파워를 자랑했던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드라마 영화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과거 미드와 미국 영화들이 나오면 학수고대하고 기대하던 설렘들이 요즘 모두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또 재탕 삼탕 너무 우려먹는구나란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미드를 끝까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소비시장의 빈 공간을 한국 드라마, 영화가 신압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연예계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넷플릭스의 경우 K드라마가 순위 상위권에 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고 지역별 차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이 정도까지 하는 이유는 미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그들도 전 세계에서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줄어들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워 우방국들에게 삥을 뜯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넷플릭스가 바꾼 새로운 순위집계 방식으로 K드라마가 미드보다 인기가 없는 것처럼 전세계 시청자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일부 한국 시청자들도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해 넷플릭스에서 1위도 못한다며 K드라마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소프트파워는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넷플릭스 꼼수 순위 집계에 대해 지적해야 하고 우리도 빨리 국산 글로벌 OTT를 출범시켜 우리의 드라마를 우리의 OTT로 전 세계에 서비스해야 합니다. 어쨌든 한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프트파워임을 부인할 수 없고 앞으로 이 한류를 더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 성장에 막대한 이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